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던 8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김영훈 씨는 날이 새도록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10여 차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근데 계속 전화가 안 받았고요. 통화가 연결된 건 아침 7시 무렵. 어디고?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지금 병원인데요. 에? 저 남편인데요? 잠시만요. 님 남편분이시라고요? 네네. 님 지금 아침에 오셨는데 네. 돌아가신 상태로 저희 네? 오셨어요. 에? 뭐라고요? 회사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 목요일이었고 사건이 나던 날이 금요일. 사람도 그날 월차를 냈는데 연락을 받고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직장이 있던 세종시와 서울을 바삐 오갔던 워킹맘 서정윤 씨는 월차마저 반납하고 출근을 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었고요. 그때 의심을 했던 게 이 사람이 워낙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로사 한 게 아닌가. 직장 앞 주차장 차 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정윤 씨를 병원으로 싣고 온 사람은 그녀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 휴가를 낸 그녀를 회사로 불러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셨던 며 사건 당일날 저희 경찰 조사를 받고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날 점심 때쯤에 청주시에 있는 모텔 5층에서 투신을 하셨어요. 다행히 2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생명은 건지셨는데, 아내가 숨진 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온 상사가 자살 시도를 했단 겁니다. 휴지에 휘갈겨 쓴 짧은 유서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원인에 있어서 관련이 없었지만 고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업무적인 부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두 분이 식사를 같이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번 승진으로 부원장이 된 최 씨의 일을 인수인계받던 상황에서 아내가 그날 부원장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제가 수소문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날 부원장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문이 몇 차례 열렸다 닫힌 뒤 엘리베이터에 오른 이 남자가 바로 부원장. 그리고 그의 손에 짐처럼 끌려오는 그 여인이 바로 숨진 서정윤 씨입니다. 정윤 씨가 병원에 실려오기 4시간여 전 부원장은 의식이 없는 맨발의 정윤 씨를 이렇게 끌고서 자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2시경 의식이 없는 정윤 씨를 자신의 집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끌고 내려온 부원장. 그녀를 힘겹게 옮기던 그때 정윤 씨 발이 엘리베이터 턱에 걸리며 중심을 잃은 부원장 최 씨가 그녀의 위로 넘어집니다. 그녀는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부원장 진술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오후 업무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부원장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인수인계에 대한 얘기를 마저 나누기로 했는데 대화 도중 화장실에 간 그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부원장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화장실을 가가지고 안 나오길래 보니까는 변기에 앉아가지고 구토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밖에 나왔는데 그래도 안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집사람을 끌고 나와서 욕실 앞에 뉘었는데 자고 있는 듯이 보여가지고 자도록 내버려뒀다. 정윤 씨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잠이 든 걸로 생각했다는 부원장은 그녀가 좀처럼 깨지 않아 그녀를 차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했던 게요. 술에 취해서 구토를 하고 쓰러져서 잔 걸로 알았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와서 부원장 집으로 갈 때는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밤 10시경 부원장의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한 정윤 씨는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그리 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술을 얼마나 마셨던 걸까? 회 중짜 하나 시켜놓고 1시간도 아마 안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탕 하나 시키고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술도 남기고 가셨고 안 드시고 가셔. 일찍 가시네요 인사했더니 웃으시더라고. 부검 결과 역시 그녀의 몸에선 알코올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차돼 있던 정윤 씨의 차를 직접 운전해 출입구 앞까지 바짝 갖다 댄 부원장이 누워있는 그녀를 질질 끌어 차로 옮기는 모습은 잠든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힘겹게 정윤 씨를 차 뒷좌석에 실은 뒤 부원장이 그녀의 차를 운전해 아파트를 빠져나간 시각은 2시 26분. 하지만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건 4시간이 더 지난 6시 20분경이었습니다. 동료분이 여자분을 모시고 오셨고 이미 이제 사후 강쟁이랑 시반까지도 이제 다 보였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신 상태로 오신 거고 시반까지 보이는 경우에는 또 4시간 이상 지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왔다고 데리고 온 사람? 연락이 저녁까지 됐다 안 됐다고 하고 또 직장 자기 본인 차량 이제 뒷좌석에 뭔가 이상합니다. 새벽 2시 부원장이 차에 태웠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료진에게 그녀와 저녁 이후 연락이 끊겼고 아침에서야 차 안에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새벽 2시 20분경 아파트를 나왔던 그때만이라도 곧장 병원으로 향했더라면 그녀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CCTV로 확인이 돼요.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주차장 내려왔을 때 CCTV 상으로는 배가 들쑥날쑥하는 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이 어쨌든 있었다 의식은 전혀 없지만 그때까지는 사망하지 않았다 보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를 나선 부원장이 차를 몰고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회사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원장이 머문 시간은 약 3시간 30분.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다시 그녀를 태운 차를 몰고 공터를 떠난 그가 향한 곳은 이번에도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부원장은 차량 뒷좌석에 정윤 씨만 홀로 둔 채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다시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른 시각은 6분 뒤인 6시 5분경. 그런데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그의 손엔 하얀 비닐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 속에 넣은 그는 다시 정윤 씨를 실은 차를 몰고 나가 6시 20분경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 들러서 챙겨 나온 그 물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든 게 안에 속옷이거든요. 비닐에 이 3개가 들어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정윤 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왜 부원장의 집에 그녀의 속옷이 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회사에서 어떤 위계적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다 확인했어요. 사내 메신저 있잖아요. 대화 내용도 확인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력 강압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살 시도 이후 그날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도 미루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부원장. 최근 그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텔에서 떨어질 때 입은 부상 때문인지 목발을 짚고 나타난 남자. 바로 부원장입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뵙자고 했습니다. 제 경륜 같지만 제 정신을 차리고 8월 날 정체고 그래서 의식을 집에서 숨까지 났어요. 저희 그날 서울에 와야 돼서 집에 방침들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정식 잡고 갔습니다. 어제 휴가 때 뭘 할 거다 얘기하고 1시간을 좀 되지 않아서 40분 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화장실 간다 해서 편의점에 좀 가보니까 모바일티를 했더라고요. 아내가 속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한데요. 모바일티 했는데 앞으로 그냥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속옷은 벗어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입고 제 옷을 입힌 것이죠. 속옷을 언제 벗은 건가요? 그럼 잘 보셔서 혹시 모르지만 그냥 벗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성적인 관계인 거예요? 아니, 상서와 부하. 결코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원장. 그렇다면 부하 직원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119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좀 쉬겠다고 그래서 앞에 좀 내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좀 느끼는가 보다. 잠을 좀 자고 싶은 게 아니라 해서 저도 이제 좀 피곤하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깨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피곤해서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술은 맥주 한 잔 그 정도 가니까 저는 뭐 피곤해서 그런가 봐.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다면 굳이 정윤 씨를 어렵게 차 뒷좌석으로 옮겨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좀 빨리라도 갈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그 회사 근처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신 게 언제예요? 못 느꼈습니다. 아, 못 느끼셨어요? 지금 잠을 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서 뭐 인기를 한 대 맞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가 설마 죽을 거라고 한 방이라도 했더니 어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좀 깨어나겠지. 그랬던 것이고 정말로. 어두운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부하 직원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부원장. 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런데 그 시각 그녀의 휴대폰엔 또 하나의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7일 오전 5시 7분이네. 까만 화면이 찍힌 3장의 사진은 정윤 씨가 이미 사망한 뒤 촬영된 겁니다. 그 시각 이 핸드폰을 만졌을 사람은 단 한 사람. 부원장은 정윤 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2차례,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차례, 총 3번이나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사진을 찍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거. 전화를 걸어가지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정윤 씨가 사망한 직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어디다 버렸는지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리가 위치 추적했을 때 충북 오송으로 최종 확인이 됐거든요. 저는 꺼져 있는 주택지로. 네, 그래서 휴대폰을 지금 찾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감춰야 할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S 청년 이야기와의 고광 PD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오실까? 이건 조금 제가 이것만 만들었을 때 좀 만나겠습니다.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했는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부원장. 당시에 부축해서 주차장까지 데리고 내려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사람이 이미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데 정말 사망을 모르셨었나요? 핸드폰에 사진이 3번이 찍혀요. 혹시 핸드폰을 만지셨나요? 부하 직원에게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전화는 왜 하셨나요? 정말 그러면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실을 아는 두 사람. 죽은 이는 말이 없고 남은 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세상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경찰에서는 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게 만약에 맞다면 정말 도덕적으로 아내가 비난을 받아야죠. 하지만 정말 그 흠결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영상에서 보다시피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죽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따라가는 여정이 설령 고통스럽더라도 영훈 씨는 끝까지 그 진실과 마주하려 합니다.